70세 한 남성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남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는 고통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사라진 존재감 때문에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뇨가 불편했고 밤잠은 자주 깼고 PSA 수치는 위험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도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한 가지, 작고 단순한 습관의 중단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한 남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46이 되었을 때 이성진 씨는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에 하나둘씩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별다를 것 없이 일상을 보내는 듯했지만 밤만 되면 몸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2번, 많을 때는 3번씩 잠에서 깨어 어김없이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기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변 줄기는 약해졌고 그 흐름마저도 점점 느려졌습니다. 때때로 도중에 멈추기도 했고 무언가 막힌 듯한 느낌의 힘을 꽉 주어야만 겨우 배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그런 불편함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어쩌면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주문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성진 씨는 첫 번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깁니다. 치료받을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만큼 중요한 일도 아니며 그저 조용히 참고 지나가면 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가는 행동은 그저 불편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시간이 지나면 상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있어 진짜 충격은 병명이나 진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해결책은 약도 아니었고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TV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보조제, 인터넷에서 파는 기능성 제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단순한 그러나 지속적으로 실천해야만 효과가 있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작은 습관이 사회에서는 부끄럽고 감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왜 해? 그 나이에 자위라니? 말도 안 돼.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다 보니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몸을 외면하고 침묵 속에서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멈춘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은 다름 아닌 자위행위였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유지하는 매우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하정입니다. 남성 건강 분야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마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편함, 침묵 그리고 변화를 지켜보며 이야기 하나하나를 제 안에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생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임상 결과, 생물학적 근거, 그리고 무엇보다 삶으로 증명해준 남성들의 실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짜 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기적인 사정, 즉 자위행위가 특히 50세 이후 전립선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3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성기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호르몬의 균형, 삶의 질의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많은 의사들도 쉽게 입 밖에 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호르몬 리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 환자들을 통해 이 리셋이 단순히 배뇨가 편해지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 리셋은 자신감을 되찾고 수면의 질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곤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 출발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전립선. 호도할 만한 아주 작은 기관. 하지만 이 작디 작은 기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성건강, 생식 기능, 그리고 일상 속 편안함까지 책임지는 핵심적인 엔진입니다. 이 기관은 말없이 끊임없이 일합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매일 묵묵히 조용하게. 그 주된 역할은 정액의 약 30에서 40%를 생성하고 분비하는 것입니다. 이 정액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정자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체내에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합적인 생명 매개체입니다. 그 안에는 효소, 아연, 구연산 등 여러 가지 생화학적 성분이 담겨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남성의 생식 능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립선의 또 다른 역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저장 기능이 문제가 됩니다. 전립선은 생성만 하지 않습니다. 분비된 물질을 일정량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정체되면 그 안에서 문제는 서서히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작은 공장이 매일같이 물질을 만들고 있지만 그 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안에 쌓여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과열되고 압력이 올라가고 내부 시스템은 점점 마모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전립선 정체 상태 혹은 기능 저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태는 MRI나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에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곤 합니다. 골반 부위의 묵직한 압박감,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느낌, 밤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는 습관, 성관계 중 또는 이후의 통증,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본인은 가장 먼저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변화를 노화 탓이라 여기며 묵묵히 견딥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놀라운 건 이러한 증상들이 사실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습관만으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습관이 정기적인 사정, 즉 자위행위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사실을 증명해 준 한 환자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닙니다. 자료로만 존재하는 통계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삶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유지우 씨라는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68세 은퇴한 기술자셨고 5명의 손주를 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진료실에 앉자마자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 대부분을 화장실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없을 때는 또 언제 가야 하나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심한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었고 검사 결과 PSA 수치 또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사정을 한 적이 없었다고요. 성관계도 자위도 모두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그의 오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나이든 남성은 성적인 활동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가치관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전립선은 그런 사회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립선은 오히려 분비물 정체로 인해 염증이 생겼고
크기 또한 정상의 거의 2배로 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같은 나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또 다른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훈 씨 역시 68세이시며 은퇴 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유지호 씨와 달리 꾸준히 자신만의 관리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루틴은 과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자신의 리듬에 맞춘 자연스러운 사정 습관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박동훈 씨는 자신만의 리듬에 따라 꾸준히 사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그의 결과는 늘 매우 양호했습니다. PSA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배뇨는 원활했으며 밤중에 화장실을 찾는 일도 없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본 그의 전립선은 마치 30대 후반 남성처럼 작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대를 살아온 두 남성.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일상적인 자기관리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여러분의 호르몬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이 체내에서 변환되어 생성되는 부산물입니다. 소량의 DHT는 남성에게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수염이 자라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남성적인 성격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말 그대로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DHT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면 전립선 비대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생깁니다. 전립선을 작은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DHT는 그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연료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엔진은 과열되고 마찰이 심해집니다. 이 과열은 곧 염증, 배뇨장애, 골반의 묵직하고 불편한 압박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엔진을 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사정입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은 일종의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DHT 농도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혈류는 개선되며 전립선은 휴식을 취하고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며 기능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DHT 농도가 낮고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도가 감소하며 수면의 질, 스트레스 지표, 활력 면에서도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해소가 아닙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한 몸의 생물학적 리셋 과정입니다. 압력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장기적으로 전립선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두 형제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50대 초반이었고 이름은 이명호 씨와 이준호 씨였습니다. 생활 습관도 비슷했고 체형이나 유전적 특성까지도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인 명호 씨는 자위행위를 유치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라 여겨 전혀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반면 동생인 준호 씨는 그것이 건강에 주는 긍정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일주일에 1~2번 정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명호 씨는 PSA 수치가 점차 상승하고 있었고 밤중에 자주 깨어 화장실을 가야 했으며 여행이나 장시간 외출 시 늘 화장실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면 준호 씨는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으며 활력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사정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예방의학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정은 단순한 호르몬 변화 이상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사정을 통해 우리 몸은 하나의 기계적 작동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액만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분비물, 죽은 세포, 그리고 전립선 내부에 쌓인 미세한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청소 작용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찌꺼기들이 오랜 시간 남아있게 되면 단단하게 굳어지거나 배출 통로를 막아 염증 반응이나 조직의 섬유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사정은 마치 필터를 세척하는 것처럼 전립선 내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배출 통로가 열려 있고 혈류가 원활하게 순환되며 신선한 영양분이 조직 곳곳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립선은 살아있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기관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때때로 고압세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생물학적인 몸의 정화작용이기 때문입니다. 한 환자분 한도연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 몸의 그 부분을 다시 챙기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예전엔 늘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마음이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자기관리와 더불어 걷기, 수분 섭취, 녹색 채소 섭취를 함께 실천하자 단 한 달 만에 10년은 젊어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힘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생물학적인 한계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20대가 아닙니다. 이런 습관은 젊은 사람들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관리하는데 나이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60이 넘으면 양치질을 멈추시나요? 70이 되면 채소를 끊으시나요? 당연히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몸의 기능을 돕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을 중단하려 하십니까? 자기 관리는 젊음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입니다.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시스템을 존중하며 그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성숙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한 분의 환자, 배상훈 씨는 70살에 과부셨고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오신 이유는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제가 더 이상 나 자신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자기 몸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가 펴지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고 어깨에 있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30년 전에 알았더라면 제 아내를 더 잘 사랑했을 겁니다. 단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그렇게 많은 수치심을 안고 살진 않았을 겁니다. 그의 정직함과 변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같은 남성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쇠약해지는 걸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통을 혼자 감내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길입니다.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가라는 길. 그 길은 결국 불편함, 수면장애, 후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건 지식과 주체성의 길입니다. 이건 내 몸이다. 나는 이 몸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돌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용기의 길입니다. 단순하고 규칙적인 자기관리, 사정이라는 생리적 정화작용, 그리고 내 몸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강력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전립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DHT를 낮추어 호르몬 균형을 지키며 조직 건강과 혈류 순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싼 치료도 기적의 약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당신의 몸 그리고 그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용히 귀 기울이려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몸을 이제는 감춰야 할 대상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몸의 반응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민망함, 부끄러움, 심지어는 죄책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자라온 문화 속에서
나이든 남성은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조용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오래도록 반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움직이고 싶다고, 연결되고 싶다고, 자연스러운 순환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호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준다면 몸은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게 반응해 줍니다. 자위행위. 그 단어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부끄러움, 숨김, 아니면 의미 없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단지 성적인 해소가 아닙니다. 그건 몸의 자연스러운 배출 과정이며 호르몬 조절의 시작점이고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 행위입니다. 우리가 숨길 것이 아니라 조용히 존중하며 실천해야 할 자기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그 과정은 몸의 필터를 씻어내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며 축적된 압력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나다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환자들, 이성진 씨, 유지우 씨, 박동훈 씨, 이명호 씨와 이준호 씨, 그리고 배상훈 씨까지 그들은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의 공통된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제는 그냥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 하나로 수면의 질이 달라졌고 배뇨의 불편이 사라졌고 표정과 자세,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당신이 지금 50세든 60세든 70세든 몸은 여전히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몸은 무조건적인 돌봄 앞에서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사정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뤘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이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건강이란 태도이고 지속성입니다. 규칙적인 자기관리,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몸과 감정이 연결된다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을 지켜보는 동행자이고 싶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몸의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당신이 더 이상 남자라는 이유로 침묵하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당신 자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돌봄은 기술이 아닙니다. 돌봄은 태도이고 책임이고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